안녕하세요, 마리부입니다. 마플 시너지 함수의 극대극소, 이제 나머지 부분 유형 정리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유형 16번부터 한번 봐볼게요. fx는 fa의 실근이라고 하는 건데, 자 보시면 3차 함수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겼다라고 했을 때 이 fa라는 이 상수 함수가 여기에 있다면 두 개의 실근에서 만나게 되겠죠. 물론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어도 두 개의 실근을 갖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상수 함수가 만약에 이 위에 있다면 몇 개의 실근에서 만나겠어요? 하나의 실근에서 만날 것이고, 밑에 있어도 마찬가지겠죠. 여기에서 하나의 실근에서 만날 거야. 중간에 있게 된다면 세 개의 실근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이 정도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790번으로 가보시면 3차 함수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래요. 그럼 fx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고 시작을 합시다. ax제곱 bx 플러스 c더라. 또 하나는 fx는 x는 2에서 극대값 35를 갖는다 라는 말을 가지고 f에 2를 넣으면 35가 나옵니다. 또 f'2는 0입니다. 정리해 볼 수 있으셔야 되고, 일단 이 fx랑 f4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라는 말이니까 fx가 극대를 갖는 3차 함수잖아. 그러면 결국 fx는 이렇게 생겼다 라는 거 우리가 예상을 해 보셔야 되고, 요 점이 2,35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상수함수 y는 f4를 한번 그려보겠다 라는 거잖아요. 이거 y는 f4를 그려볼 건데, 이 f4가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을 것이고, 그죠? 아니면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첫 번째 경우부터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경우에는 자, 얘가 f4라는 기준선이잖아. 4라는 값이 어디 있다라는 거냐면, 얘를 좀 지워볼까요? 4라는 값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요게 x는 4라는 거죠. 이해 가셨나요? 그래야 4를 넣었을 때 요 값이 4,f4가 되고, 그럼 이 f4와 같은 상수함수를 이렇게 그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두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만약에 얘가 맞다면 이 f4라는 값은 35가 되겠죠. 그죠? 같은 선에 있어야 되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가조건을 한번 봐보세요. 3분의 11이라는 수는 4에 거의 근접한 수죠. 그죠? 4랑 거의 왔다 갔다 하는 바로 옆에 있는 수인데, 한 3분의 11이 여기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면은 x가 3분의 11 이쯤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이때의 미분계수는 어때요? 양수죠. 근데 얘는 미분계수가 음수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1번은 조건에서 좀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3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제 2,35. 이번에는 f4가 여기 있는 거야. 이렇게. 즉 이 값이 x는 4란 얘기인 거고, y는 f4가 여기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3분의 11은 어디 있겠어요? 바로 옆에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여기 3분의 11에서 미분계수 보니까 음수 조건에 또 맞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f'x가 f'x의 두 실근이, 왜냐면 극대를 2라는 점에서 갖는다라는 걸 알았고 극소를 4라는 점에서 갖는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두 근이 2하고 4겠구나. 그러면 f'x는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죠. 뭐 최고 차의 계수 p라고 정리해 볼게요. x-2, x-4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fx를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f'x를 우리가 한번 구해보면 3x제곱 2ax 플러스 b가 되잖아요. 그럼 최고 차의 계수 p는 3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3 써주시고, 자 얘를 정리해 봅시다. 3x제곱 마이너스 6에다가 마이너스 18x 83 24가 될 거예요. 결국 2a는 마이너스 18, b는 24라는 거 알 수가 있고, 자 a가 마이너스 9네요. 그러면 fx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9x의 제곱 플러스 24x 플러스 c가 될 텐데, 아까 우리 2 넣었을 때 35라는 거 우리 정리했잖아요. 여기에서 그죠? 여기다 2 넣어 보니까 8 빼기 f2는 8 빼기 4, 9, 36 48 플러스 c가 얼마가 된다? 35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보시면, 아이고 왜 이렇게 복잡해, 12에다가 20에다가 c는 15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f0의 값이라는 것은 F0이라는 것은 C와 같으니까
C의 값은 15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유형 17번 한번 볼게요. 유형 17번 굉장히 중요하고 요번 2021년도 9월 모의고사에서도 30번에 요 내용이 나오죠. 미분이 가능하기 위한 조건이야. 절대값 함수인데도. 자, 우리가 이제 절대값 함수라는 걸 조금 이해하고 넘어가면 fx와 이 절대값 fx는 fx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 절대값 fx는 이 밑부분, 그러니까 x축 밑에 부분이 이렇게 접혀서 올라가죠. 그러면서 이렇게 뾰족한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 점에서 우리가 미분 불가능하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얘를 미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첫 번째로는 이거예요. 아예 그냥 x축이랑 닿아 있지 않으면 돼. a라는 점에서 뭐 함수가 만약에 뭐 이렇게 되고 있더라. 그럼 얘 a에서 절대값 함수는 그대로일 테니까 그대로 그냥 미분이 가능하겠죠. 또는 그냥 밑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있다면 얘가 접혀서 올라간다면 어떤 모양이 될 거냐면 뭐 이런 식의 모양이 되겠죠. 그럼 a라는 점에서 항상 뭐 미분이 가능하게 되겠죠. 뾰족하진 않으니까요. 두 번째 조건은 이겁니다. 얘가 a라는 점에서 이렇게 접해 있는 거야. a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다시 a라는 점에서 이렇게 위로 볼록하게 이렇게 접해 있는 거죠. 얘를 가지고서 우리가 절대값 함수를 그려보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이 함수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우미분계수든 좌미분계수든 어차피 0이었기 때문에 접혀 올라가더라도 0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미분이 가능하게 돼요. 이런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모양이 있냐면 얘가 이 a라는 점에서 순간적으로 미분계수가 0이었던 거야. 0이었다가 다시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이런 그림들 많이 보죠. 얘를 가지고 뒤집어 올리더라도 어떻게 돼요? 아래로 볼록하게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때도 우미분계수도 0이었고 여기 0이었죠. 좌미분계수도 0이었고 그러니까 접혀 올라가더라도 이 좌미분계수가 0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라는 점에서 미분 가능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조건으로 표현해 보면 얘는 뭔 소리야? 일단 이 둘 다 이 a라는 점에서 둘 다 근을 가져야 되잖아. 즉 첫 번째 조건은 f에다가 a를 넣었을 땐 0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 a라는 점에서의 미분계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의 미분계수, 미분해가지고 a 값 딱 넣어보면은 얘는 0이 될 거란 말이에요. 얘는 0이 될 것이다.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여기 a라는 점에서 순간적으로 0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도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도함수가 이렇게 풀마로. 그래서 a라는 점에서 증가했다 감소하게 되는 거. 얘 같은 경우에는 도함수가 이렇게 되는 거죠. 도함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풀이니까 어때요? 쭉 증가하다가 순간적으로 0 됐다가 다시 0으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런 류의 그래프를 갖는다면 얘네들은 어떻게 된다? 이 조건을 갖는다면 a라는 점에선 절대값 함수여도 미분이 가능할 것이다. 얘를 가지고 793번을 한번 풀어봅시다. 793번은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간단해요. fx가 우리 x-1, x-2, x-3의 제곱인데 얘를 그냥 간단하게만 그려봅시다. 간단하게 그려본다면 1이랑 2랑 3에서 자 3에서는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내려오다가 튕겼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죠. 자 그러면 이런 함수를 내가 절대값으로 묶어버릴 거야. 이렇게 이제 돌려버리겠다라는 거죠. 절대값을 딱 씌워보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밑에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서 이렇게 스무스하게 올라가겠죠. 그럼 이 중에서 미분 불가능한 점은 1, 2에서는 미분 불가능하다라는 거 알 수 있고 미분 가능한 점은 여기에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미분 가능하지 않은 x값 1하고 2죠. 답은 3이더라. 이렇게 내주면 되는데 아마 이 밑에 문제들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조금 생각해 보셔가지고 방금 설명해드린 a라는 값에서 0이 돼야 되고 a라는 값에서의 미분계수도 0이 돼야 된다. 이 조건을 좀 잘 생각해 보시면 그래도 한번 해결 가능하다라는 거 모르는 건 좀 질문 남겨주세요. 자 이제 유형 18번을 볼 건데 유형 18번도 유형 17번이랑 거의 흡사한 문제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 fx를 t만큼 위로 올렸다 내렸다 그러니까 위로 왔다 갔다 하겠다 위아래로. 자 그 정도 차이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봅시다. x축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해보시면 되는데 일단 얘 802번으로 가보시면 fx가 x의 4제곱 마이너스 6x제곱 8x 플러스 13이래요. fx가 일단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기 위해서 나는 미분할 겁니다. 12x 마이너스 8.
자, 얘 인수분해 해보면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것이고 얘 가지고 그림을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1하고 2에서 얘는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러면 마마 풀 되니까 어떤 그림이냐면 내려가다가 순간 0 되고 다시 내려가다가 여기에서 올라가는 이런 식의 fx를 개형을 이제 이렇게 갖는다라는 얘기가 돼요. 자, 마이너스 1 넣어봤을 때 요 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6이네요. 자, 요 값은 2, 2 들어가 보면은 얼마? 16 마이너스 11. 자, 이렇게 우리가 점을 지난다라는 걸 알았는데, 자, 이건 이제 fx고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fx를 k만큼 뭐 밑으로 내리든 위로 올리든 할 겁니다. 자, 그럼 그거 어떻게 볼 거냐? 이 fx를 좀 여러 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어떤 경우가 생길 거냐면 우리가 얘를 위아래로 평행 이동을 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평행 이동을 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x축이 여기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위아래로 움직였을 때 밑으로 쫙 내렸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 함수를 그리게 되면 여기에서 뾰족해질 것이고 여기에서도 접힐 테니까 뾰족해지겠죠. 그럼 미분 불가능한 점이 두 개가 생겨요. 얘는 뭐라 그랬냐면 A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했으니까 A라는 점이 두 개가 생겨버리잖아.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탈락. 얘는 이번에 X축을 여기다가 밑에다가 이렇게 중간에 걸치도록 한번 그려볼게요. 이 경우랑 똑같겠죠. 그죠? 여기에서 미분 불가능, 여기에서 미분 불가능. 그러니까 여기도 탈락. 만약에 X축이 이 밑에 있다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 값에서, 그러니까 얘보다 X축이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더라도 전체 값에서 항상 미분 가능하게 될 테니까 이때도 탈락.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X축이 어떻게 그려지면 될 것이냐? 나머지는 지우고 X축이 여기에 이렇게 걸쳐 있다면 얘는 절대값 함수가 이렇게 될 겁니다. 이대로 내려오면서 여기에서 순간적으로 0이 됐던 거니까 스무스하게 이렇게 올라갈 것이고 다시 내려왔다가 만나서 올라가게 되겠죠. 이해 가셨나요? 조금만 다시 그릴까? 이렇게 왔다가 여기에서 내려와서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여기 점을 A라고 한다면 이 점에서 미분 가능할 테니까 이 A라는 점이 하나로 딱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아까 우리 원래 fx에서는 얘가 마이너스 1,16을 지났었는데 이번에 이 빨간색 fx는 뭐예요? k만큼 평행 이동을 한 거잖아. 즉 여기는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k가 될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즉 16 마이너스 k가 어떻게 되면 돼? x축과 다 있으면 되는 거니까 0이 되면 됩니다. 즉 k는 16이더라 라는 걸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 k에다가 16 넣어서 자 fx가 x의 4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3인데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k를 해줄 건데 16만큼 뺀 이 함수가 0이 될 때의 값을 구해본다면 그때의 값이 얼마야? 이 0이 될 때니까 그때 하나의 값이 a가 나오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x 4제곱 6x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3은 0. 인수분해가 가능하겠죠. 그죠? a를 넣었을 때 0이 돼야 되니까 a 4제곱 6a제곱 8a 마이너스 3은 0일 것이고 인수분해를 해보면 a 플러스 1의 세제곱 a 마이너스 3이 나오네요. 자 그때 a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일 수는 없죠. 마이너스 1은 여기 값이니까 a는 3이다 라는 거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이제 유형 19번은 이렇게 새롭게 정의된 함수 hx를 한번 예상해봐라 라고 했는데 자 얘는 이제 이 그림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자 hx라는 것이 fx-gx예요. 그럼 내가 얘를 그리기 위해 hx를 우리가 예상해 보기 위해서는 개형을 우리가 가늠해 보기 위해서는 h'x가 필요할 거죠. 그럼 f'x-g'x를 말하는 거라고 알 수 있어요. fx는 4차 함수라 그랬고 gx는 3차 함수야. 그치? 그러면 이 도함수들은 얘는 4차, 얘는 3차니까 얘는 3차가 되겠고 얘는 2차가 되겠죠. 즉 h'x는 3차 함수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놓고 H'X를 한번 예상을 해봅시다. 자, 보니까 F'X, GA'X가 같아지는 점들이 이렇게 있는데 요 점 보이시죠? 이 점 그리고 이 점. 그 점에서 우리는 뭘 얻을 수 있냐면 H'X의 근이 자 여기 X축이 있다라고 한다면 H'X의 근이 0하고 또 2라는 값하고 또 5라는 값하고 3개가 나온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죠? 자, H'X가 0하고 2하고 5를 근으로 갖는다. 근데 0보다 작았을 때 이 경우에서는 누가 더 크냐면 이 까만색이 더 커요. 그죠? G'X가 위에 있고 빨간색이 밑에 있단 말이야. 작은 거에서 큰 걸 뺀 거니까 음수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0하고 2 사이에서는 빨간색이 더 크죠? 위에 있어요. Fx가. F'X가. 그러니까 이때는 플러스라는 값을 가질 것이고 이땐 다시 까만색이 위에 있게 되니까 마이너스 다시 플러스. 그럼 우리 H'X는 3차 함수니까 어떤 식으로 지나가게 되겠냐면 이런 식으로 지나가겠구나 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이 그림을 좀 다시 이런 식으로 그 지나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게 H'X니까 HX는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HX는 0이라는 값에서 그 값, 2라는 값, 5라는 값에서 그 값을 가지니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4차 함수니까 내려갔다 올라가는 뭐 이런 식의 개형을 갖는다라는 거 우리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극대가 되는 x값은 2라는 값에서 우리가 나옵니다라는 거 예상해 볼 수 있고 앞으로 밑에 이제 하위 문제들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시면 돼요. 자, 이 유형 20번 대칭성을 갖는 함수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봅시다. 우함수라는 거 어떻게 쓴다? f의 x가 마이너스 x가 들어간 것과 같아진다. 몇 가지 특징만 좀 정리해 볼게요. 이 fx는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최고차의 계수는 얼마가 있겠죠. 근데 이 x의 차수가 여기엔 짝수만 써야줘야 돼. 짝수만 쭉 써야져 있어야 되고 홀수인 차수가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에 상수까지 있으면 얘는 우함수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시고 얘가 y축 대칭이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떤 특징을 갖냐면 f'0 즉 0에서의 y축 대칭이기 때문에 잘 보세요. y축 대칭이니까 얘는 뾰족하지는 않을 거야. 다항함수니까 이런 식으로 스무스하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대칭이 요 값에서. 그럼 이때 미분계수가 얼마가 되겠어요? 0이 된다라는 거.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 뭐 일단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볼게요. 또 기함수라는 게 있어. 기함수라는 것은 이 fx와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 자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고 이때 fx는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ax에 여기 홀수만 쓰여져요. 그래서 쭉 갔을 때 px에 여기 1승까지만 딱 나오게 된다라는 거. 얘는 원점 대칭이다. 요거까지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 이때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얘는 원점을 지나야 되니까 그래야 원점 대칭이 되겠죠. F0은 0이 된다라는 거. 자, 또 하나는 축 함수라고 선생님 그냥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 이제 축이라는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여기 나와 있네요. F의 A-X랑 F의 B 플러스 X랑 같다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2분의 A 플러스 B.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 주기함수라는 것도 존재하죠. 주기함수라는 거 어떻게 정리하냐면 뭐 fx는 f의 x 플러스 a입니다. 비슷하게 생겼어. 근데 구분하는 방법은 얘는 x의 개수가 둘 다 양수예요. 그죠? 근데 이 축함수는 x의 개수가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가 나올 거예요. 이런 식의 표현이 들어갔는데 x의 개수가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더라 라고 한다면 얘는 축함수라는 걸 의미한다라는 것이고 그때는 둘을 더하세요. 얘하고 얘하고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눠주시면 2분의 a 플러스 b라는 값을 얻어낼 수 있고 그게 얘 축이에요. 축 x는 2분의 a 플러스 b에서 축을 갖는다. 그래서 뭐 f에 만약에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x가 있더라. 그럼 얘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죠. fx랑 얘랑 만약에 같아진다면 얘네들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돼? 보니까 x의 개수가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야. 더해서 반으로 나눠 보니까 x는 2분의 a에서 축을 갖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좀 같이 정리를 해봅시다. 자, 그럼 813번은 이제 어떻게 푸느냐?
F'0이 0이라면 F'0이 0이라면 F'도 0이냐? 자, 이거 말이 안 되죠. 그죠? 뭐 fx, gx, hx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는데 단순히 0에서의 미분계수가 0이라고 해서 F'0이 0이냐? 그게 아니라 뭐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야. F'x가 F'0에서 0이라고 친다면 뭐 이런 식의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F'0에서의 미분계수는 0이지만 0일 때 0을 지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 기억은 틀렸다라는 거.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얘다. 일반적으로 다항함수라는 것은 항상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자 미분 가능하죠. 얘는 연속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극한값과 함수값,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연속입니다. 맞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HX가 뭐라는 거예요? 잘 안 보이나요? HX가 Y축 대칭, 즉 우함수라면 H'0은 0입니다. 아까 선생님 설명 간단하게 했었죠? 우리가 우함수 딱 그려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야. Y축에 대한 대칭일 것이고 이 0이라는 점에서의 미분계수는 항상 0을 만족한다. 디귿도 맞았네요. 답은 4번에 있다. 자, 유형 21번 문제로 한번 바로 볼게요. 절대값 fx 한번 그려볼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는 건데 fx는 0에서 극대 2를 갖는데요. 그 말은 f에다가 0 넣으면 2 나온다. 또 f'0도 0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고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개래요. 어쨌든 fx를 한번 그려봐야 돼. 그래서 나는 fx를 최고 차이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x 세제곱 ax제곱 bx 플러스 c라고 둘 겁니다. 자, 근데 f에다가 0 넣으면 2라 그랬잖아. 그럼 c 값은 2라는 거 우리 알 수 있고요. f'(x) 구해볼게요. 3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인데 f'(0도 0이라고 했으니까 b 값은 없겠네요. 그죠? b는 없을 것이고 얘 3x로 묶어내보면 x-3분의 플러스죠. x 플러스 3분의 2a 뭐라는 거야? 플러스 3분의 2a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얘 근이 0이랑 마이너스 3분의 2a에서 나온다라는 거 우리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잘 보시면 3차 함수는 극대를 가지면 반드시 극소를 갖잖아요. 그러면 f'x는 두 실근이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리고 얘 최고 차이 계수 양수니까 위로 아래로 볼록 이렇게 하게 될 거란 말이야. 자, 근데 보니까 마이너스 3분의 2a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0에서 극대를 갖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극대는 이 값에서 갖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0이어야 된다라는 것,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2a여야 한다라는 걸 캐치를 하시고 자, fx를 한번 그려봅시다. fx를 그려보면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뭐 이런 그래프인데 0일 때 얘는 2라는 값을 가질 거예요. 그러면 x축은 어디 있겠어요? x축은 적어도 2보다는 뭐 두 칸 밑에 있을 테니까 대략 한 이쯤에 있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우리 절대값 함수라는 건 어떻게 그려지느냐? 접혀 올라가겠죠. 밑에 부분이 접혀 올라가서 이렇게 얘는 그대로 자 얘도 이제 접혀 올라갈 거예요. 조금 이따 생각해보고 얘는 접혀 올라가서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랬냐면 y는 2랑 그죠? 상수함수인 2랑 실근의 개수가 4개가 나오게끔 만들어 달라. 그럼 y는 2를 여기다 이렇게 그려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 두 개, 세 개에서 만날 수 있다. 일단은 만난다라는 거 우리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아직 안 올린 이 부분은 어떻게 만나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나야 된다는 소리고 올라왔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접해야 된다라는 소리라는 거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얘가 이제 x축이잖아. 초록색이 요만큼의 길이가 2란 얘기야. 여기도 2여야 한다라는 거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여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결국은 f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2a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라는 걸 우리가 알아낼 수 있으셔야 된다 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3분의 2를 갖다가 넣어 볼게요. 자, fx는요 아까 우리 정리한 게 x세제곱 ax제곱 자 b는 0이었죠. 그죠? 플러스 2였어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2a를 넣어 봅시다.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2a가 들어가면 얘는 마이너스 27분의 8a 세제곱 플러스 9분의 4 a가 두 개 있는데 하나 또 있으니까 세제곱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얘는 27분의 얼마야? 12니까 27분의 4a 세제곱이 마이너스 4. 즉 a 세제곱이 마이너스 27이다.
a는 마이너스 3이다라는 거 구할 수가 있죠. 갖다가 넣어보시면 fx는 다시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니까요. 3 넣어보니까 27, 27 플러스 2. 답은 2가 되겠죠. 자, 유형 22번.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씩 쉬워지죠. 어떤 구간 안에서 최대 최소를 찾는 거니까 한번 구해봅시다. 823번에 보니까 fx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라고 했고, 얘는 f'x를 구해봅시다. 3x의 제곱 마이너스 3. 3으로 묶어보면 x제곱 마이너스 1이라서 근이 마이너스 1하고 1에서 이제 생긴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아래로 볼록한 f'x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풀마풀 해놓고 선생님은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하는데, 자, 지금부터는 극대극소값을 조금 좀 우리가 다 찾아 주셔야 돼요. 마이너스 1 f에다가 넣어보면은 f에 마이너스 1 넣은 값은 마이너스 1 플러스 3 플러스 5. 물론 이제 증간표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증간표로 쓰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얘는 7일 것이고요. 자, 얘는 1, 어디를 지나냐? f에다가 1 넣어봤더니 1 빼기 3부 더하기 5. 얘는 3이네요. 1, 3을 지난다라는 것이고, 얘를 갖다가 0에서부터 2까지 이제 우리가 잘라보겠대. 0이라면 요 가운데 있겠죠. 0에서부터 2면은 여기까지 이제 자르겠다라는 거죠. 그래프는 이런 식의 모양이 남을 텐데, 괜히 구했네. f1은 마이너스 1은 f에다가 0 넣어보면은 5가 나올 것이고요. f에다가 2 넣어보면 8 빼기 6 더하기 5니까 13에서 6 뺀 거 7이겠죠. 결국 여기는 뭐 그래프를 우리가 대충 그렸으니까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둘이 뭐 똑같이 보여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절대 그냥 내 눈을, 그러니까 내가 그린 그림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항상 이렇게 딱 정확하게 이 모든 값들을 다 구해 주시고, 제일 작은 값이 3일 거예요. 그러니까 3이 최소값, 그 다음에 최대값은 7이 된다라는 거 꼭 같이 기억을 해서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더하면 10이더라. 이제 유형 23번은 치환을 한번 이용해봐라 라고 했는데, 잘 보시면 닫힌 구간 833번으로 볼게요. 닫힌 구간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고 그랬으니까 x의 범위는 요 안에서만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지금 식 자체가 fx는 마이너스 예의 세제곱 그리고 3의 예의 제곱 마이너스 6이래요. 우리 그냥 자연스럽게 얘를 갖다가 뭐 똑같은 게 있으니까 얘를 갖다가 선생님 p라고 치환을 해볼게요. 그럼 p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인데, 자, 내가 이 x들을 가지고, 이런 규칙을 갖는 x들을 가지고 p로 치환하는 거잖아. 근데 내가 볼 x들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이 p는 어떤 값을 갖는지를 먼저 알아내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겁니다. 치환을 할 거면 범위를 꼭 가져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얘는 일단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보려고 완전 제곱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해주면 됐죠? 그럼 이렇게 되면서 아래로 볼록하는데 요 꼭지점이 1, 2가 될 거야.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한번 잘라봅시다.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치면 여기가 1, 즉 이 그래프는 이렇게 생길 거라고요. 그럼 이 안에서 이 p라는 건 y값과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때 y값, 이때 y값이 언젠지를 한번 구해보시는 거죠. 이때의 p값은 그러니까 얼마겠어요? 마이너스 1이 여기에 들어간 거예요. 마이너스 1이 여기 들어가면은 4 빼기 2라 2가 될 것이고, p가 이때는 뭐 1,2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2죠. 깜짝이야. 마이너스 2네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p값은 마이너스 2. 결국 p라는 값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의 값을 가질 것이다. 등호 들어가는지도 확인해 주시고,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렇게 바뀌죠. fp는 마이너스 p의 세제곱 플러스 3p제곱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까지 우리가 해왔던 대로 미분해 가지고 마이너스 3p의 제곱 플러스 6p 마이너스 3p로 묶었더니 p 마이너스 2가 되고요. 0하고 2에서 위로 볼록, 그러면 마풀마 덜덜덜 어떻게? 아래로 위로 아래로. 얘를 가지고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잘라주죠.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잘라주면 그래프는 대충 이렇게 남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될 값은 f에다가 마이너스 2 넣은 값 여기에다가 넣으면 되죠? 마이너스 2 들어가 보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8 플러스 8 되겠네. 4, 3, 12에다가 마이너스 6, 14가 될 것이다. f에다가 2 넣어 보면은 마이너스 8 플러스 1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f에다가 0 넣었더니 마이너스 6. 그러니까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더해보면 8이 답이 되겠죠. 자, 유형 24번, 836번도 굉장히 쉬워요. 한번 볼게요. 바로 보시면 뭐 fx에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우리 미분해가지고 그림 좀 한번 그려봅시다. f'x를 구했더니 6x제곱 18x 플러스 12고 6으로 묶어보면은 x-1, x-2로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1이랑 2에서 근을 갖고 아래로 볼록할 것이며 풀마풀 fx의 그래프는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예요. 그때 얘를 1에서부터 3까지 자르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남아있겠죠. 3까지 잘랐으니까. 자, 여기에서 우리 최소값은 2라는 거 알 수 있고, 그죠? f에다가 2 넣어보면 8이 16에다가 4, 9, 36 24 더하기 a가 최소값이 3이라고 했어요. a는 얼마냐 보니까 4 되고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기까지 됐다면 최대값을 구해봐야 되잖아. 최대값이 f1이 될지 f3이 될지는 직접 구해 보셔야 된다라는 것. 1 넣어봤더니 2 빼기 9 더하기 12에 a가 마이너스 1이니까요. 마이너스 10, 4네요. 그죠? 3 들어가 보면은 27, 54, 마이너스 99, 81, 그 다음에 3이니까 36에다가 빼기 1을 해주면 얘가 35고, 그죠? 얘네 둘이 더하면 88, 89고, 81 빼는 거니까 8이네요. 그죠? 그러면 최대값은 8입니다. 라는 거, 8입니다. 라는 거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쉽죠? 이제 유형 25번도 비슷한 문제인데 843번을 바로 보면 얘도 이제 미분해보라는 거죠. 그림을 한번 예상해봐라. 3ax의 제곱 마이너스 6ax가 될 거예요. 3ax로 묶어보면 x-인데 여기서 이제 친절하게 a가 0보다 크다라는 걸 알려줬는데 만약에 그런 말이 없다면 두 개로 나눠서 풀어야 된다라는 거. 어쨌든 a가 크기 때문에 얘는 아래로 볼록한다라는 거 알 수 있고 0하고 2에서 근 갖고 아래로 볼록하고 풀마풀이라는 거예요. 근데 얘를 쭉 가가지고 그림을 딱 그려보니까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이제 이렇게 증가하는데 얘를 어디서부터? 1에서부터 그죠? 4까지 잘라달래요. 그러면 1 여기 있고 4 여기 있다 치면 그래프는 대략 이렇게 남는다라는 얘기인 것이고 아직 요것만 가지고서는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림만 가지고 f에 1 넣었을 때, f에 4 넣었을 때, 그리고 f에 2 넣었을 때 이 세 가지 값을 다 구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1 넣어보면은 a 빼기 3a, 즉 b-2a가 나올 것이고 4 들어가면은 64a 마이너스 48a 플러스 b니까 16a 플러스 b가 나오겠네요. 2 들어가 보면 8a 마이너스 12a 플러스 b니까 b 마이너스 4a. 그러면 이 셋 중에 가장 작은 값은 b 마이너스 4a, 그죠? 이게 최소값. 가장 큰 값은 b 플러스 16a라는 거 우리가 구할 수 있으셔야 되겠죠? 그죠? 같은 b를 가지고 얘는 4a만큼 뺐고 얘는 16a만큼 더했으니까요. 자, 이때 최대값이 지금 얼마가 나오냐? 22. 최소값이 마이너스 18이 나온대. 그러면 16a 플러스 b가 22. 마이너스 4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8. 빼주죠? 그러면 20a는 40이 되면서 a는 2. a가 2니까 32b는 마이너스 10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더해주면 마이너스 8이더라. 자, 26번은 최대 최소의 활용인데 잘 보세요. 이제부터 활용 문제예요. 보면은 P라는 이 점이 있고 그 다음에 3,0에서부터 이 거리를 L이라고 하겠는데 L의 최소값은 얼마니라고 물어봤어. 자, 일단은
이 활용에서는 아이들이 좀 많이 힘들어 하는데 1사분면 위에 있는 점을 좀 잡으세요. 이거 뭐 물론 맨날 이렇게 한다라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1사분면 위에 있는 점을 뭐 선생님 같은 경우는 P, 뭐 FP 이렇게 잡죠. 이렇게 잡아주시면 쉽게 풀려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거리, 그러니까 길이 뭐 이런 것들에 조금 집중해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다라는 거. 이 문제에서는 일단 이 P점의 좌표를 선생님 P, FP인데 FX가 이 X제곱이잖아요. P제곱이다 이렇게 놔두시면 결국은 이거예요. P, P제곱부터 3,0까지 거리를 L입니다. 이렇게 두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L은 루트 안에 P-3의 제곱, P제곱 마이너스 0의 제곱, P4제곱이 되겠죠. 즉 얘는 P4제곱, P제곱 마이너스 6P 플러스 9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잘 봐. 얘가 최소가 되고 얘 L이라는 게 최소가 되고 싶어. L이라는 게. 얘가 최소가 되고 싶다라는 것은 이 값이 전체가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안에 있는 얘가 최소가 된다면 어쨌든 전체가 최소가 되겠죠. 결국 FP를 내가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얘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보자 라는 거예요. 자 이때 좀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기에서는 사실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 P라는 값은 무조건 어떤 값이 돼야 되냐면 0보다 작을 때는 의미가 없죠. 당연히 이 L 값이 이게 최소가 되지는 않을 테니까 P라는 건 어쨌든 0보다 큰 쪽에서만 볼 거고 뭐 더 하고 싶다면 3이 들어갔을 때는 이미 P의 좌표가 여기 있을 텐데 얘가 최소가 되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윤곽을 좀 잡기 위해서 P 값의 범위를 좀 구해보자면 0보단 당연히 커야 될 거고 뭐 3보단 작은 쪽에서 우리가 P 값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여기에서는 좀 흐릿하지만 다른 문제에서는 반드시 이 범위를 꼭 선명하게 딱 잡아놓고 가셔야 된다는 거. 서술형에서도 이 범위를 안 쓰면 틀려요. 그러니까 뭐 감점이 있겠죠. 자 그러면 얘 한번 구해보기 위해서 우리 뭐 최소값을 얻어내려면 일단 미분해야겠죠.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6이 될 것이고 2로 묶어봤더니 2p의 세제곱 플러스 p 마이너스 3 조립제법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 p는 여러 개 나오지 않을 겁니다. 하나의 값이 나올 것이고 우리 가만히 보면 얘 조립제법 한번 해볼까요? 2, 0, 1, 마 3 1로 될 거예요. 2, 2, 2, 2, 3, 3 얘를 가만히 보면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즉 실근이 안 나온다라는 얘기인 거야. b제곱 4죠. 4ac 해보면은 0보다 작은 거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즉 얘에서 딱 보니까 그냥 1 넣어봤더니 0돼. 즉 p의 값은 1이 실근을 가질 거야. 그러면 우리 그냥 이 답은 f에다가 1 넣고 루트 씌우면 그게 L입니다. 이렇게 바로 내실 수는 있다라는 거. 객관식에서. 자, 뭐 어쨌든 1 넣어보니까 얼마예요? 얘가 아마 5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루트 5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L 값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그 점도 잊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850번 같은 경우에는 1사분면의 점 D점을 P, 12-P제곱으로 잡으라 이 소리인 거야. 그럼 이렇게 잡아 놓으면 사각형을 한번 봐보세요. 사각형을 보면 뭐 여기가 이제 P라는 거니까 요 길이는 P가 되겠죠. P가 양수라고 쳤을 때. 그러면 요 길이도 P가 될 거예요. 얘는 2차 함수기 때문에 양쪽, 얘 우함수잖아. 우함수는 좌우 대칭이란 말이야. 이 X, Y축에 대해서. 그러니까 얘는 같은 길이를 가질 거고 결국 가로 길이가 2P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로 길이는 얼마겠어요? Y좌표 값과 같겠죠. 세로 길이는 12-P제곱이라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P값은 지우고, 자, P값은 이 P라는 것은 여기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야. 그지? P라는 게 여기를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뭐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 값이 얼마냐? 즉 12-x제곱이라는 이 함수가 0이 될 때, 즉 x제곱이 12, x는 2루트 3일 때인 거예요. 결국 p의 값의 범위는 0보다는 커야 되죠. 당연히 길이니까. 근데 2루트 3보다는 작은 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각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요거를 꼭 캐치해 주시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서술형을 위해서. 자, 그러면 어쨌든
가로 곱하기 세로가 넓이일 텐데 결국 넓이를 선생님 FP라고 해보면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p의 세제곱 플러스 24p가 될 것이고 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미분합니다. 마이너스 6p의 제곱 플러스 24니까 마이너스 6으로 묶어내면은 이렇게 되겠죠. 즉 p는 2에서 최소값을 갖는다라는 거 바로 구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서술형을 위해서는 우리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얘는 위로 볼록할게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덜덜덜덜덜덜덜 그러면 그래프 이렇게 생겼는데 0부터 0이라면 여기 있죠. 0부터 2루트 3이라면 2보다는 큰 수예요. 그죠? 얘 루트 4니까 얘는 루트 12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2루트 3이 여기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자르겠다.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남을 텐데 여기는 이제 뚫려 있겠죠? 자, 최대값은 여기 있을 것이다. 즉 P가 언제일 때? 2일 때 최대값일 것이고 F에다가 2를 넣어보겠다. 넣어보시면 얼마예요? 요 값이니까 마이너스 16에다가 48, 32가 답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부피예요. 이번엔 28번은 부피인데 56번 문제로 한번 바로 봅시다. 이제 귀퉁이 잘라가지고 이미 중학교 때 많이들 경험했던 문제고, 자 얘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거죠. 이렇게 있을 때 귀퉁이 한 칸씩 잘라내겠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잘라내버리면 남는 걸로 이제 접어가지고 상자 만들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 길이가 x예요. 그죠? 이 길이도 x야. 그럼 이 길이는 한 변의 길이가 12니까 12-2x였을 거예요. 여기도 x고 여기도 x니까 12-2x. 결국은 얘를 가지고 우리가 상자를 만들면 대략 뭐 이런 상자가 될 거죠. 슝, 이렇게 되겠죠. 이런 상자의 모양일 텐데 요 한 변의 길이가 12-2x라는 거예요. 여기도 12-2x, 이 길이는 x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걸 한번 상상해 보시고 얘의 부피는 어떻게 구할까요? Vx라고 써볼게요. 밑넓이. 우리 이거 뭐 좀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기둥 부피는 그러니까 뭐 원기둥이 됐든 뭐 사각기둥이 됐든 이 기둥의 부피라는 것은 밑넓이에다가 높이를 곱해 주시면 돼요. 밑넓이가 뭐 원의 넓이면 원의 넓이를 구하시는 거고 사각형이면 사각형 구하셔가지고 높이 구하시면 높이 곱하시면 기둥 부피가 되는 거죠. 그럼 뿔 부피는 뭘까요? 원뿔이 됐든 사각뿔이 됐든 이 뿔 부피라는 것은 기둥 부피에다가 얼마? 3분의 1을 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정도는 좀 기억해 주시고 간혹 가다가 좀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어서, 자 어쨌든 부피라는 것은 밑넓이 12-2x의 제곱이죠. 거기에 높이 x까지 곱한 얘가 요 부피가 될 거고, 부피의 최대값은 얼마가 되겠니? 라고 했어요. 자, 그때 x값의 범위를 먼저 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x는 12-2x라는 이 값은 당연히 양수가 되어야겠죠. 음수가 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x는 12보다, 즉 x는 6보단 작아야 돼요. x는 길이기 때문에 당연히 0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아야 한다. 이런 범위 우리가 얻어낼 수 있으셔야 하고, 미분해 볼게요. V'X는 어떻게 될까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근데 안에 거 한 번 더 미분돼서 마이너스 2 곱해줘야 된다는 거. 자,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놔두시고요. 뒤에 거 미분하면 1이니까 없어지겠죠. 자, 12-2x 하나씩 있으니까요. 묶어볼게요. 이렇게 안 써지냐. 자, 그러면 마이너스 4x에다가 여기 12-2x 하나 남았죠. 그러면 12-2x에 얘는 마이너스 6x 플러스 12. 자, 얘는 마이너스 6 뽑을 거고 얘는 마이너스 2 뽑을 거예요. 그러면 12 곱하기 x-6, x-2가 될 겁니다. 문제는 사실 풀 때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왜? x는 0에서부터 6까지의 값을 갖겠죠. 두 개의 극값이 나오는데 그 극값 중에 하나가 답일 겁니다.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그냥 푸세요. 그러니까 x가 2일 때가 최대값일 거고 2 넣어서 계산해가지고 정리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서술형일 때는 그림 정도는 좀 그려주자. 그냥 진간표를 그려주자. 2하고 6에서 아래로 볼록할 것이고, 풀마 풀이니까 이 vx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것이고,
얘를 어떻게 자르겠다는 거예요? 0부터 6까지 자를 거잖아요. 그죠? 0부터 6까지니까 0부터 6까지. 여기는 해당 사항 없고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니까 2에서 최대값을 갖는다라는 걸 꼭 보여주시라고요. 자, 그러니까 답은 V2예요. 그죠? 2 들어가 보면 이게 4돼서 88에 64 곱하기 2니까 128이 답이 되겠다. 3번. 자, 마지막에 이제 유형 29번 보시면 이런 류의 문제가 서술형에 나오는데 친구들이 이제 간단한 건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잘 못 풀어요. 물론 이제 서술형 마지막 부분에 많이 나오니까 시간도 모자르고 그러니까 잘 못 푸는데 한번 잘 봐보세요. 우리가 이익이라는 거는 내가 뭐 예를 들어 100원짜리 샤프를 한 1000개 팔았어요. 그럼 얼마야? 100개만 팔았다라고 칩시다. 그럼 10,000원을 벌었죠. 근데 그 100원짜리 샤프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 10원이래. 그러면 나는 100원짜리 10,000원에서 내가 판 돈에서 얼마를 빼면 돼요? 하나당 10원이니까 100개만큼 10원씩 계산해 가지고 내 이익은 9,000원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 걔를 이제 문자로 좀 정리를 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이라는 것은 내가 판 판매 비용에다가 얼마? 내가 이제 뭐 생산한 이 생산 비용을 빼주면 그게 내 이익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이제 판매 비용을 보니까 866번. 이제 문제로 한번 봐보세요. Xkg 생산하는데 생산 가격이 1,200원이래. 1kg당. 그러니까 판매 비용은 1,200X가 될 거예요. 생산 비용은 주어졌어요. fx니까 얘를 빼줍시다. x 세제곱 60x제곱 1200x 4500. 1200x 없어지면서 결국 내가 생각하는 이 이익 px는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60x제곱 마이너스 4500이라는 거야. 그럼 이때의 최대를 하기 위한 x의 값은 얼마니?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미분하는 거죠. 미분해보면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120x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3x로 묶어보면 x 마이너스 40. 문제는 여기서 끝난 거예요. x는 40일 것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것이고 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0하고 40에서 위로 볼록일 거고 마풀마 덜덜덜덜덜덜. 자, 잘 봐. 얘는 그림 자체는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근데 xkg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킬로그램이니까 당연히 뭐 1kg 그러니까 0보다는 큰 값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가질 거예요. 내가 이제 구할 그래프는 그럼 이익이 최대가 되려면 결국 이때가 최대값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캐치할 수 있으셔야겠죠. 40이라는 거고 뭐 돈을 구해라 그러면 40을 갖다가 여기다 넣으셔 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끝.